in every single morning. 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한산한 분위기 속에서 장을 마쳤지만 마감 후에 지금 굉장히 바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랩에서는 가장 최신 실적으로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엄청 시간 외거래에서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1.3% 현재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거는 워낙에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본 확충을 하는데 뭐 CB를 발행하든 BW를 발행하든 아니면 유증을 하든 어떻게든지 이제는 어설프게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테슬라는 이제 어떤 극약 처방을 내야 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따라서 이제 체리 피킹하는 수요가 몰려들면서 주가가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현재 1.14%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보고서 잠깐 보고 넘어가면요. 이번에 사실 기대치가 전혀 높지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주당 순손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주당 순손실의 폭이 예상보다 한 3배 넘게 컸다는 거고요. 일단 지난 1분기 대비해서도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주당 순손실의 폭이 컸다는 점이 어쨌든 어닝 쇼크라는 제목을 불러왔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그냥 결국 못 버틸 것이다. 자본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어닝 쇼크의 어떤 반작용으로 지금 시장에 작용하고 있죠. 요 앨런 머스크 서명 좀 보실래요? 저희가 처음 봤을 때 이거 원빈 아닌가 생각했는데 ELMS 이렇게 일론 머스크다운 약간 좀 멋이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사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담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신문 일면을 다 장식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러시아 국빈 방문인데요. BBC 뉴스 보겠습니다. 김정은하고 푸틴이 이렇게 1대1로는 처음 만나는 거래요. 근데 BBC 뉴스는 지금 사실 보시는 대로 둘 다 말을 좋아하는 사나이, 에마 신사라고 해야 되는지 그걸 뭐 하여튼 뭐 그런 사진을 붙여놨고요.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는 러시아로부터 풀 크레딧을 원할 것이다. 풀 크레딧을 우리말로 뭐라고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서 저렇게 원문 그대로 살려봤는데요. BBC 뉴스에서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오히려 이거를 반기는 게 아니라 부담. 솔직히 남녀 사이든 뭐 동성이든 간에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담스럽다는 표현은 진짜 굉장히 이거 독에 가까운 표현이거든요. 이렇다네요. 어쨌든 푸틴이 왜 김정은을 이번에 이 러시아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냐면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미국하고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막 화기애애하게 사진 찍고 이런 걸 보니까 약간 초조함을 느꼈다. 이런 분석이 BBC에 나왔습니다. 다음 CNN으로 넘어가죠. 김정은의 외유에 트럼프가 과연 질투를 느낄 것인가 이런 재미있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앞에서 보셨지만 현재 러시아 쪽에서는 좀 부담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크렘린에서는 김정은이 지금 러시아에 왜 왔는지 뻔히 다 알잖아요. 경제 제재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든데 그렇다고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붙는 거는 원치 않는다. 부담을 회피하고 이번에 회담하고 나서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도 안 내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이제 외신에서 오히려 좀 떠들썩하게 보고를 하고 있고 러시아 쪽의 언론으로 보겠는데요. 이 스푸트니크는 러시아 최초의 우주 왕복선 이름이기도 하고 중국으로 치면 환95처럼 어떤 대외 그 홍보 채널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보면은 좀 보세요. 트럼프 얼굴 나와 있고 김정은의 이거 마크롱, 그다음에 뭐 철지난 힐러리 클린턴, 뭐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 온 거 전혀 기사 없고요. 다만 여기 김정은이 그동안 방문한 도시들 해가지고 여기에는 뭐 하노이, 그다음에 뭐 판문점, 그다음에 중국 이런 사진 들어가 있는 거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쪽의 입장은 이렇다네요. 조금 안쓰러울 따름이고요. 다음 우리 이제 시장 얘기로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수사는 굉장히 화려하죠. 사상 최고치, 뭐 또 사상 최고치, 장중 사상 최고치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월가에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 글로벌랩에서 탄생시킨 유행어가 멜트업이었다면 이제 이번 주는 포모를 제가 개인적으로 밀고 있는데 fear of missing out, 소외될까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가는 말에 올라타는,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 계속 이제 매수세가 따라 붙는데 그런 경우에 보통 이 소외의 공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여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고 워낙 지난 작년 12월 달 시장 폭락의 어떤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강세장으로 2달 정도, 그러니까 한 6월까지 사상 최고를 계속 가야 사람들이 따라 붙을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황망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지표 하나 체크할게요. 미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가 4개월 내 최저치로 내려갔는데 지난주 모기지 뱅커 어소시에이션에 발표한 지수가 7.3% 급락해가지고 이게 이제 4개월 내 최저치였다는 거고, 최근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나면서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또 채권 금리의 상승은 모기지 금리의 상승도 역시 가져와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높은 금리에도 모기지 계약을 하기에는 약간은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CNBC 보시죠. 어제 우리 이제 현대차 오랜만에 호실적 발표됐고 그동안 이제 있었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좀 불안감과 의구심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게 사실인데 CNBC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일본 자동차 시장은요, 진짜 그야말로 터프하기 짝이 없는 시장이고 우리 현대 기아차도 거의 여기 차를 못 팔았어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제목을 이걸 뭐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직역으로 해놨거든요. Why the Japanese don't buy American cars.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미국 차 안 사는 이유, 정확한데요. 우리가 일본 시장에 뭐 거의 자포자기했다시피 미국도 2017년도에 포드는 일본 지사를 아예 그냥 철수시켜 버렸고 작년 2018년도에 제네럴 모터스는 일본에서 겨우 700대를 판매했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주재원들만 해도 한 3,000명 될 텐데 그 사람들조차 제네럴 모터스 차 안 샀는데 어쨌든 그 이유는 소비 문화도 다르고 인구 분포도 다르고 취향도 모두 다르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미국 차는 배기량 크고 차체 크고 막 이 승차감도 막 출렁출렁 되게 편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일본 사람이 그런 취향에 안 맞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주차장도 조그맣고 집도 조그맣고 다 이런데 그 차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뭐 SUV만 봐도 도요다의 4러너나 아니면 뭐 혼다의 RV4 같은 거 보면은 배기량 적은데 차체는 또 적당하고 뭐 운전하기 편한데, 예를 들면 뭐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6000cc인데 어떤 사람은 그 차주가 얘기하기를 하루에 기름을 2번 넣은 적도 있다고 할 정도로 연비도 안 좋고 뭐 이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자동차 시장은 언페어하다, 좀 불공평하다고 말한 거는 업계에서조차도 약간 좀 억지가 있고 이게 현실이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인 일본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으니까 결국 우리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국 현대 기아차는 갈 곳과 안 갈 곳을 잘 구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월가 인터뷰 바로 이어갈게요.